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친 저희 시댁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신랑은 슈퍼바이저 일을 하고 있어서 출장이 잦은 사람입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출장이 자주 있어서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평일 5일을 출장을 가는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 저는 평일에 제 지인들을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크게 외로움이나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출장이 잦은 신랑 때문에 제가 과부가 되면 어떡하냐는 우스갯소리 같은 걱정도 하면서 무탈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친정 둘 다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둘 다 동네가 비슷해서 시댁에는 차로 30분, 친정은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고, 그래서 자주 찾아뵈며 왕래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시댁에 놀러를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시월드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집들은 며느리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제가 밥을 먹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얻어먹고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많이 해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신랑이 음식점 슈퍼바이저 일을 하는 만큼 음식 솜씨가 좋고, 저는 그 대신 청소나 집안일에 능한 편이었어요. 신랑이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하셔도 네, 물론이죠, 그런 식으로 웃으며 대답도 잘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님 생신이라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가는 길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지나가는 길이던 저희 집에서 잠시 화장실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아가, 집 비밀번호가 뭐지? 같이 올라가 드릴게요. 아니, 내가 큰 거라서 조용히 볼일만 보고 오마.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고, 얼마 뒤 한층 편안해진 표정의 시어머님이 차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 겸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서 평일이면 집이 비어 있는데, 한 날은 집에 돌아오니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순간 제가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을 해봐도 기억도 나지 않아서 문을 대충 닫고는 집에 누워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음식을 하는 신랑과 달리 저희 집은 청소기랑 빨래는 이틀에 한 번 돌리거든요. 신랑이 오고 저희는 저녁을 차려 먹고 함께 누워서 저는 책을 보고 신랑은 게임을 하며 그렇게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신랑은 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았어요. 신랑이 없는 동안 대부분 술을 먹고 들어오거나 길게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신랑이랑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고, 택시도 어플을 이용하고 번화가만 다니다 보니 위험에 대한 부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며칠 뒤 시어머니가 목소리가 굳어서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요즘 술 먹고 다니니? 네? 아, 연말이라 약속이 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가정도 있으면서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본다 얘?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연말에 안부 전화를 하려 했는데 제 목소리가 술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며칠 뒤에는 전화가 와서 생선은 구워 먹고 나면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둥, 택배 자주 시키지 말라는 둥,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혹시 신랑이 시댁에 말을 한 건가 하는 마음에 추궁을 했는데 신랑도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고 시어머님과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툭 이야기를 내뱉는데, 관계하고 그럴 때 고목나무처럼만 누워있지 말고 네가 먼저 리드하고 하기도 좀 해. 요즘 젊은 애들 좋다는 게 뭐니? 네? 그게 무슨? 아니 뭐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됐다. 갑자기 말을 어영부영 넘기긴 했지만 부부관계 이야기까지 듣는 게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마치 뭘 안다는 듯이 누워만 있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뭐가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더러 비하기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 모르겠어? 여보, 기분 탓이야. 진정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괜찮다는 건데 내가 찝찝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신랑은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신랑을 옆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제 몸을 힘으로 당기고 있던 신랑은 제가 확 밀쳐버리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졌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큰 목소리로 아니 미친년이 지금 누굴 밀치는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시어머니인 걸 바로 알겠는데 그 공간이 저희 집인 게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 집 안에 없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가 있더군요. 이거 뭐야? 아니, 카메라 당신 어머니 그동안 이걸로 나 감시하고 있었어? 그런 거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최근에 알았어. 알았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제가 카메라 문제로 신랑과 싸우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눌렀고 시어머니가 씩씩 화를 내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문 열어주기 싫어서 모른 채 있었더니 역시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제 머리채부터 휘어잡으셨습니다. 너 이 미친년이 내 아들 괴롭히라고 내가 그동안 밥 해먹인 줄 알았니? 집에서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거 놓으세요. 저는 시어머니도 단숨에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아줌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신랑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방에서 카메라를 발견했고 아무래도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려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저희 부부가 2세 계획이 없어 보이니 걱정이 되어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2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카메라는 거실, 부엌, 저희 집 침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저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출장도 잦고 그래서 혹시 집에 다른 남자라도 불러들이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그랬다 얘. 너무 화내지 말고 어른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진정해보거라. 아니 어머님 미치신 거예요? 남의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걸로도 모자라서 뭐가 이렇게 당당하세요? 남이라니? 결혼을 했으면 우리도 한 가족이지. 그럼 제가 어머님 집에 카메라 달고 2분이 성관계하는 거 다 보고 도련님 방에도 카메라 몰래 설치해서 야동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너는 무슨 애가 심사가 이렇게 삐딱하니? 내가 뭐 녹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치만 해둔 건데. 그럼 그동안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소름 끼쳐서 같이 있기도 싫네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말을 보면 분명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건데 몰래 설치한 시어머니도 그리고 그걸 알고 방에만 카메라를 뺀 신랑도 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부분의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변호사도 이런 악질 시댁은 처음 맡아본다고 하더라고요. CCTV 사생활 침해라든지 성범죄로 쓰이는 유무 등등 분명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법적인 처벌이 약해서 제가 원하는 처벌까지는 불가능할 수도 있대요. 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다녀야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멀쩡히 지내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거고 꼭 징역을 살게 해서 콩밥을 먹일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미친 짓을 하고도 시어머니라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건지 정말 소름이 다 끼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동갑인 시누이가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동갑이기도 하고 같은 여자라서 말이 잘 통했어요. 사실 호칭으로는 아가씨라고 하는 게 맞지만 나이가 동갑이기도 하고 친하기도 해서 그냥 이름 그대로 미니씨라고 부릅니다. 미니씨랑 저는 결혼 전 신랑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곰 같은 신랑과는 달리 처음 신랑의 동생이라고 소개받았던 시누이는 큰 눈에 오똑한 코까지 화려하게 생긴 이미지였어요. 그런 이미지에 거리를 느낄 뻔하기도 했지만 먼저 친근하게 다가온 시누이 덕분에 결혼 후에도 큰 불편함 없이 시댁 식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누이 짓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설거지 같은 것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겠지만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니 이제는 그런 게 까마득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원래 사업을 하고 있으셔서 늘 사업을 가깝게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홍보를 위해서 계정도 따로 만들었고 제 계정도 새로 운영을 하면서 인지도를 올리게 되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광고를 쓰기도 했고 제가 여기저기 인사를 남기며 영역을 높여갔습니다. 시누이도 그런 저희 쇼핑몰을 홍보도 열심히 해주었고요. 여러 사람의 응원 덕분인지 사업은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개국 공신과 같은 지인들과 시누이에게 명절이 되어 작게나마 명품을 선물할 수 있을 정도로 벌이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누이가 자꾸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친구처럼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제 연락에 답장이 없는 건 물론이고 제가 시댁에 가게 되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켰어요. 원래 그전에는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라마 속 시누이처럼 시누이 짓을 하더라고요. 미니씨,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미니씨라는 호칭 좀 불편하네요. 아니 화난 거 있잖아. 무슨 일 있어요? 진짜 눈치 더럽게 없네. 됐고 그냥 존대하면서 지내자고요. 짜증나니까. 그렇게 말하며 획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변한 시누이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줄 알고 신랑에게 물어봐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편하게 2달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달 뒤 갑자기 시누이가 쇼핑몰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하는 시누이라서 의류 쪽이나 쇼핑몰 일에 관심을 갖는 건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사이도 안 좋은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화해를 하고 싶다는 말인지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무렵 신우이는 말없이 일을 하러 나오지 않았고 저희 로고와 비슷한 쇼핑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공지글에 새로이 시작한다느니 글을 게시하고 본인들 쇼핑몰에 가입을 하며 포인트를 준다는 광고글까지 올려둔 걸 저는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제 쇼핑몰이랑 비슷한 쇼핑몰 만드신 건 둘째치고 왜 제 쇼핑몰에 아가씨 쇼핑몰 홍보글을 올리세요? 그냥 홍보 좀 해줬다고 생각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 계정에다가도 홍보글 써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쇼핑몰에 손댄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말 맞네. 조용히 짜부러져서 살아. 옛날처럼 받고 싶니? 왜 자꾸 기어올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너 땡땡 중학교 나왔지? 나 몰라? 기억나? 너 나랑 내 친구들한테 많이 맞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못 알아보지? 아, 내가 성형을 좀 해서 그런가? 어릴 때 일 갖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네가 가해자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아니, 너 기도 안 차잖아. 너 같은 게 내 새언니라는 게 쪽팔려서 그렇지.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 내 친구들이 알까봐 걱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나가버렸고 이후 저는 신우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중학교에서 지금의 신우이를 만났고 학기 중간에 전학을 와서 그러는 건지 제가 전학을 오고 오래지 않아 친한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해서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도 했었습니다. 그 가해자가 지금의 신우이는 아니지만 신우이가 동급생 남자에게 시켜서 제가 맞았거든요. 결국 그 일로 저는 인근의 다른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이 상처는 저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었고 심지어 신랑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있는 저의 아픈 과거사입니다. 그런 가해자가 저희 신랑의 여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신우이에게는 폭언과 갈취가 이어졌는데 쇼핑몰에 비슷한 상품을 올리고는 재고가 없을 때마다 저희 상품을 가져가서 판매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러 제가 없는 사이 사무실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사무실에 금고에서 돈이 없어져서 CCTV를 살펴보니 역시나 신우이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괴롭힘이 이어져 오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가 심했고 심지어는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 계정에 이런저런 소식을 올릴 때마다 개인 쪽지로 욕을 하는 그때 중학교 친구들. 전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고 지낸 사람들에게서 아무 의미 없는 욕을 받았고 심지어는 제 쇼핑몰에 옷을 구매하지도 않고 구매한 것처럼 댓글을 다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비슷한 쇼핑몰을 한 신우이의 쇼핑몰로 손님들의 유입을 노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참다 신랑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신랑은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했던 가해자가 신우이라는 사실에 첫 번째로 놀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괴롭힘이 이어져고 있다는 것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하더라도 착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동생에게도 물어봐야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들과 댓글을 보고서 신랑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신랑은 그런저런 한참을 다독여주다가 본인의 동생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며칠 뒤 저에게 더한 괴로움이 시작되었는데 신랑에게 말을 했다고 더 심하게 저에게 욕을 하는 신우이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는 못하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가씨이고 이 일을 발단으로 최근 저희 회사의 아이템과 심지어는 절도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계속되는 아가씨와 그 친구들의 폭언과 욕설에 저는 이 집의 연을 끊고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씨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일들 모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무서워서 아가씨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집에 오는 것만 해도 큰 용기를 낸 것이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집으로 들어왔고 시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가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썩 꺼지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런 후 저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마음이 떠서 그런지 그런 시아버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는 그날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로 아가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노발대발하는 사이 그 친구들도 전부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걸어서 다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제 개인 계정에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그간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참다가 이제 고소를 했다고 저희 쇼핑몰에 있었던 악플 관련 사항도 다 공시를 해버렸어요. 차라리 이렇게 다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해버리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웃기게도 저는 그동안 괴롭힘 당했던 걸 다 까발리고 나니 탈모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신우이를 보니 통쾌하기도 했고 결국 이렇게 돼야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합의를 해주길 바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신우이가 제 학교폭력의 주범인 걸 알았던 순간부터 이혼을 하거나 시댁과 연을 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신랑은 계속 저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괴롭힘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일도 변변치 않았고 고소할 용기조차 없었다면 중학교 때 괴롭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을 테니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신랑과 저는 조금은 특별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지내는 동네가 그리 쾌적한 곳이 못 되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 앉아 계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찾아들인 적도 있고 시비 거는 취객도 많은 그런 동네요. 이런 동네에 있다 보면 경찰을 정말 많이 마주쳐요. 그러다 신랑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 아파트에서 정말 크게 부부싸움을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날 출동한 경찰이 지금의 신랑입니다. 내용을 듣자 하니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창틈으로 새어나온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신랑분은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고 아내분은 많이 맞은 상태라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랑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날 출동한 신랑은 절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동네에서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연인관계로 시작하고 나니 저는 신랑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결국 1년이라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결혼을 할 때 시댁에서 반대가 좀 있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귀하게 경찰까지 만들어 놓은 아들을 부모도 없는 집에 장가를 보내는 게 마음에 영 안 내켰을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 전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부업으로 피팅 모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는 쇼핑몰이라고 해서 부담 없이 시작했고, 어차피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결혼 후에도 몸 관리를 하며 아르바이트처럼 부업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내 성추행이나 따돌림과 같은 안 좋은 일들을 겪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어요. 한 번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저희 집을 사내 전산으로 확인하고 따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신랑이 나중에 다 듣고 나서 함께 분노해주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충격적이라서 남자들이나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이 일은 40대 언니분과 둘이서 사진 찍고 작업을 하는 일이라 편하기도 했고 얼굴이 안 나오니 부담이 적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일을 하는 건 모르고 계셨고 아마 그래서 더 결혼을 반대하셨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이니 혼수니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어서 신랑이 해오는 만큼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으로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과의 결혼 생활은 전부 다 좋았고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따로 밥도 먹을 정도로 살갑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신랑이 퇴근이 늦어서 먼저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금 구운 전을 다리에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아이고, 아가 괜찮니? 네, 아버님 괜찮아요. 으이그, 일을 어째? 그때가 하필 여름이라 제가 추리닝 반바지를 입고 시댁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맨살에 전이 떨어졌고 시아버님은 제 종아리를 연신 만지셨어요. 시아버님도 놀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화들짝 놀라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시아버님은 얼음을 봉지에 넣어두고는 방에 가서 쉬고 계셨고 괜스레 혼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2년이 지난 최근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이 안 계시다 보니 대부분 놀러를 가도 시댁과 함께 가게 되고 특히나 신랑이 장남이다 보니 가족들을 살뜰히 챙겨요. 시아버님은 근무가 들쑥날쑥한 일을 한다고 들어서 정확히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얼마 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시아버님과 제 옷이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며 넘겼는데 이런 게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시아버님은 장난으로 꼭 우리가 커플 같다, 부부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니 신랑과 시어머님은 그럼 우리도 커플이지 라고 하면서 잘 웃어 넘겨주셨고요. 그 상황에서 묘하게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나빴던 건 아마 저 한 사람 뿐이었던 것 같아요. 놀러를 다녀온 그날 신랑은 긴급 출동이 있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는 집에 오면서 사온 해물찜을 덩그러니 식탁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아버님이 서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집에 갔다가 깜빡하고 안 준 게 있어서 왔다고 했고 식탁 위에 해물찜을 보고서는 같이 먹자고 해서 결국 둘이서 해물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안 준 게 있다고 한 걸 보니 그냥 건전지였어요. 저희 집에 마침 시계가 건전지가 다 되어서 건전지를 사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워서 물어봤더니 많이 사서 나눔을 하려고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시계에 약을 넣어두고 다시 부엌으로 걸어가는데
시아버님은 집 구경 좀 하고 싶다고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가셨어요. 며칠 뒤 시아버님은 짐을 바리바리 싸워서는 저희 집 베란다 커튼을 바꿔주겠다고 하셨는데 채광이 너무 가린다고 하면서 하늘하늘한 커튼을 사와서 직접 바꾸고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묘하게 저희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셨고 나중에는 저에게 옷 선물도 해주셨는데 그 옷이 저에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모르는 제 사이즈를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신랑에게 말을 했는데 신랑은 그냥 우연이겠지 라고 하면서 넘겼습니다. 시아버님은 수시로 저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불러내셨고 저에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옷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했어요. 딸처럼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 게 저한테 속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도 새빨간색으로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건 못 받겠다고 하니 친구놈 부부가 신혼여행 간다고 친구가 사는 걸 보고 따라 샀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쾌했습니다. 자꾸 주셔서 결국 집으로 가져왔고 옷 위에 속옷을 한번 대보고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반짝하는 빛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별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돌아보고 싶었던 건지. 획 돌아서 베란다로 가서 반대편 아파트를 바라봤고 반짝거리는 렌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사진을 찍는 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층수를 세고 건너편 아파트로 가서 동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고 문이 열리는 순간 보이는 시아버님의 얼굴에 저희는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뒤로 보이는 제 사진들, 벽 한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제 셀카나 그런 사진이 아니라 제가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이랑 그 사진들이었어요. 얼굴이 다 잘려 있었고 거기에 제가 집에서 TV를 보는 모습들이나 자는 모습 그런 것들이 출력된 사진으로 벽에 붙어 있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토를 해버렸습니다. 시아버님은 걱정되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 행동을 신랑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의 큰 창에 있는 하늘거리는 커튼을 다 뜯어버렸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서 찜질방에 갔어요. 신랑은 그런 저를 찾아 찜질방까지 찾아왔고 집에 커튼을 바꿔두었으니 우선 집으로 가자고 말을 했는데 차마 그 집으로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찜질방 근처 카페에서 저는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 저희 집에 인사로 온 제가 참 예뻤다고 합니다. 저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집에도 잘 찾아오고 싹싹한 모습이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시아버님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시댁에 갈 때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오고 놀러를 갈 때도 그렇고요. 사실 시부모님은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했는데 혼자 사는 집을 저희 집 맞은편 동으로 이사까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놀러를 가고 할 때면 제가 입은 옷을 보고 맞춰 입고는 시댁으로 넘어온 거죠. 누군가 그동안 나를 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역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쇼핑몰 사진 중 종아리 화상 자국 같은 걸 발견하고 그 모델이 저라는 생각을 했고 그 모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옷을 샀더니 저에게 꼭 맞는 걸 보고 확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형옷 입히기 놀이라도 하듯 이것저것 사준 거죠. 그리고 속옷까지요. 신랑은 그 속옷도 시아버님이 사준 거라는 걸 알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찾아갔고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시아버님은 이혼하자는 시어머님 앞에서 제가 시아버님을 꼬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못 보는 거랑 본인이 사진 좀 찍은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 난리를 치셨고 시어머님은 그런 시아버님을 피해 저를 데리고 방 안으로 가셔서
눈물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님은 저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누가 보면 제가 무슨 속옷 모델이라도 한 줄 알 수도 있는데 그냥 데일리룩 파는 쇼핑몰이고요. 시아버님 때문에 지금은 그 일도 못하고 다시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할 판이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